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어제 6월 27일 보니까 김부선씨,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갖다가 또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망을 통해서 보면 정말 듣기에 따라서는 섬찟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김부선씨의 안위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를 만약에 김부선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제 김부선씨는 자기의 SNS망을 통해서 상상해보시라, 이재명이 지금보다 더 큰 권력을 쥐었을 때 그가 휘두를 칼춤을, 분리하면 다 거짓이라 할 것이고 그들을 모두 잡아 가둘 것 아닌가. 나는 이재명을 보면 정치 깡패 이정재가 오버랩된다. 내 말 부디 명심들 하시길. 지도자의 덕목은 정직함이 우선이라는 것을. 내가 끝까지 침묵한다면 먼 훗날 역사는 나를 죄인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런 어떤 그야말로 섬찟한 이야기. 아시죠? 김부선씨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이 문제가 터지자 그 당시 본인은 이번에 SNS망을 통해서도 전 남편이라든지 지인들로부터 다 이재명 관련해서 다 풀어버려라 라고 왔을 때 자기한테 얘기했을 때 자기는 불같이 화를 내고 그들과 다 전화를 끊어버렸다. 즉 이재명을 보호해 주었다. 그런데 나를 허언증 환자로 몰고 나를 마약 환자로 몰고 등등등등등, 그래서 내가 3억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 네가 남자, 네가 사내라면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쌀이라도 한 가마 보내야 될 것 아닌가. 그러나 이재명 씨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그 당시 이제 이혼 소송 중에 있었던 김부선 씨를 2007년경에 그 양육 문제 갖고 한두 차례 만났을 뿐이다 하는 이야기고, 또 김부선 씨에게는 그 당시에 정동영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 부실장으로 또 후원회장을 자처하며 자기가 총각이다 라고 달려들었다. 김부선 씨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먼저 흔한 얘기를 꼬리친 적 없다. 내가 이재명 씨 전번 전화번호 딴 적도 없다. 자기 혼자 흥분해서 달려들어서 15개월 동안 흔한 이야기로 재미 볼 거 다 보고 왜 모른 척 하느냐, 이런 요지입니다. 진실 공방이죠. 이재명 씨는 난 그런 적 없다. 그냥 내가 보면 변호사로서 한두 차례 상담해 주었을 뿐이다 얘기하니 어느 놈이 안 까먹고 어느 놈이 쑥 까먹은지는 두 사람만이 알겠죠. 그런데 이제 사진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마릴린 몰로 그리고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의 동생인 법무장관 로버트 케네디의 사진입니다. 마릴린 몰로는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당시 백악관에서 있었던 케네디 대통령 생일 잔치에도 참가해서 아주 요염한 자태를 갖다 뽐내면서 Mr. President라는 노래를 부르죠. Happy Birthday to you, Mr. President 이래가면서 온갖 흔한 얘기로 요사를 다 떱니다. 그리고 세간에는 바람둥이 존 F 케네디하고 마릴린 몰로는 그런 사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존 F 케네디 재미 다 볼 거 보고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에게 불화했다. 그래서 마릴린 몰로 하나를 두고, 마릴린 몰로는 그 당시 유부녀, 이혼 몇 차례 결혼했다 이혼했다 그런 36세의 마릴린 몰로입니다만은 존 F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하고 다 이른바 형제 간에 그런 뜨끈뜨끈한 그런 사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LA에 있는 자기 자택에서 마릴린 몰로가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의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음모설이 난무하죠. 즉 신경쇠약에 걸렸던 마릴린 몰로가 하기야 어느 여자인들 아무리 자기가 노류장화를 할지라도 대통령인 형과 법무장관으로 당시 미국의 2인자였던 동생과 그렇게 그건 뭐라 그럽니까? 삼각관계도 아니고
한 여자를 두 남자가 공유한 거죠. 공유 경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정신이 온전할 리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경쇠약에 걸려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마 여러 차례 보면 존 F 케네디 대통령한테 연락을 취하고 또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최소한 현재 지금 김부선 씨가 악을 쓰는 이재명 씨와는 달리 최소한 여비서에게 만약에 마릴린 monroe가 연락 오면 즉시 연결해라 라고 최소한 소통의 길은 열어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의 죽음을 하게 되니 이거는 하도 찝쩍거리고 뭔가 보면은 흔한 얘기를 앙탈 부리고 뒤에서 구리게 노니까 당시 존 F 케네디를 갖다가 또 로버트 케네디를 좀 보호하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조용하게 마릴린 monroe를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음모설이 1963년 마릴린 monroe가 36세 나이로 저 세상 불교에 계기된 이후로 지금 거의 60년이 다 되도록 음모설이 아직도 난무하는 거죠. 저는 다시 이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만약에 김부선 씨, 저는 요즘 보니까 김부선 씨가 굉장히 위태로워요. 왜냐하니까 김부선 씨가 저런 식으로 계속 악을 쓰고 하면은 지금 이재명 씨가 지난 2017년 대선 때 또 2018년 지방선거에 나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기 대선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씨가 1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 현재 흐름으로 보았을 때 오는 9월 5일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죠. 아시겠습니다만 주요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경찰이 권총 차고 경호를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에게는 손가혁이라고 있습니다. 저쪽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문꿀 오소리가 있듯이 이재명 씨에게 손가혁,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손가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해코지를 할지, 즉 김부선 씨가 영원히 침묵에 빠져들도록 무슨 해코지를 할지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제가 영화 대부, 마론 브란도가 주연으로 나왔던 대부 1에 여러 명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할 거야. 또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명대사가 있습니다만은 제 심금을 울렸던 그 명대사는 다름 아니라 자기 맏아들 소니가 다른 패밀리들에 의해서 피살당하고 자기 막내 아들인 마이클 콜리오네가 이게 알파치노죠. 마이클 콜리오네가 저쪽 시칠리 섬에 가 있는데 계속 암살의 위기에 빠지는 상태에서 자기 맏아들이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마론 브란도, 돈 콜리오네가 그 뉴욕에 있는 5개 패밀리의 대부들을 다 소집합니다. 거기서 정말 명대사를 하죠. 나는 내 아들, 큰아들 소니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겠다. 당신들과 평화협정 맺겠다. 쫙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막내 아들인 마이클 콜리오네의 신변을 갖다가 보장해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요. 그에게 사고가 생기거나 경찰에게 총을 맞게 되거나 또는 감옥에 들어가거나 설사 벼락이라도 맞는다면 나는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또한 용서하지 않겠소. 바로 그겁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릴린 monroe가 보면 신경 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그냥 돌연사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의사들하고 뭐 이쪽 뭐 정부 쪽에서 슬금슬금해서 신병을 갖다가 비관하여 36세 세계적인 여배우 마릴린 monroe가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듭니다만 세간의 눈밖에 사람들은 다 알죠. 케네디 형제가 결국 곤혹스러워하는 케네디 형제를 보면서 그 누군가가 마릴린 monroe를 영원히 어떤 침묵에 빠져들게 한 게 아닌가. 저는 대부 일에 나오는 마론 브란도의 명대사, 만약 내 아들 마이클이 벼락이라도 맞게 된다면, 난 미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경찰에 가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경찰에 총을 맞거나 감옥 가거나 이거는 다 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벼락이라도 맞는다면은 나는 여기 앉아 계신 5 패밀리의 대부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결코 용서하지 않겠소 라고 으름장을 놓는 그 명대사입니다. 지금 승승장구하는 이재명 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김부선 씨가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스스로 이런 식을 까발림으로써 자기의 어떤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봅니다. 뭐 적당히 떠들면은 뭐 조용히 뭐 한강에서 갑자기 무슨 뭐 떠오른 뭐로 발견된다든가 저 산에서 실족해서 뭐 사라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김부선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건 이거죠. 나는 미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감옥에 가거나 정신병자, 허언증 정신병 환자로 몰려서 정신병 환자로 정신병원에 갇히거나, 정신병원에 갇힌다니까 뭐 연상되는 게 있죠, 여러분. 또 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차에 받쳐서 저 불길의 객이 되거나, 그러나 심지어는 내가 멀쩡한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청천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서 내가 날벼락을 맞고 죽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 나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라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과거 역대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 여성 스캔들 문제로 여러 사람들이 도마에 올랐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1987년 대선 후보로 나왔던, 물론 92년에 대통령이 됩니다만은 김영삼 후보, 또 92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당시 김영삼 후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위협했던 정주영 후보,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른바 관훈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유력한 언론사의 주필 논설 실장들로부터 맹공을 당합니다. 뭐 김영삼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 뭐 세상 사람 다 합니다만 그냥 이니셜을 쓸게요. 야당의 당수였던 피모 여사의 딸과 뭐 그런 따끈따끈한 관계였고, 유명한 여자 영화 배우 씨모 씨, 조씨입니다만은 그 사람하고 그렇게 따끈따끈한 관계로서 지금 김영삼 후보 당신이 살고 있는 상도동 집도 그 여자 배우 것을 흔한 얘기로 저렴하게 뺐다시피 챙긴 거 아니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김영삼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으면 좋은 거고요. 집이야. 그래야 집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흥정이 맞으면 되는 겁니다. 퉁 쳤습니다. 또 92년 대선에서 정주영 후보는 이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아드님들이 어머니가 다 다르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참 중훈한실이에요. 그 당시 관훈 토론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TV로 생중계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 질문이 나왔죠. 그때 정주영 후보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뭐 애들이 어머니가 뭐 다르다는 건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나는 어떤 여인에게도 그야말로 그들이 나를 원망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참 멋진 말이에요. 흔한 여인 남자가 그래야죠. 저는
우리나라 속담 일부 하몬 5월 비상, 한 여인이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하는 말이 정말 그 속담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속담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한 여인이 수많은 한을 품어도 5, 6월에 서리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안 내리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만약에 내년 대선, 또 대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재명 씨의 임기 5년 동안, 즉 2027년 5월 9일까지, 2027년 5월 9일이면 김부선 씨가 대략 66세가 됩니다. 김부선 61년생이니까 만약 김부선 씨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산다면 모르겠으나, 만약에 김부선 씨가 정신병원에 간다던가 무슨 경찰에 끌려간다던가, 또 만약에 길 가다가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던가, 또 만약에 멀쩡하게 백주대낮에 날벼락을 맞아서 불교의 객이 되더라도 아마 역사는 그 누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는가, 그리고 용서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